네, 8강 2교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 2교시에서는 청소년의 음식 문화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음식 문화가 이제 그 자연적 요소와 사회 문화적 요소가 융합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한 사회나 한 나라의 자연 환경과 거기에 따른 이제 토양에서의 전통 음식도 상당히 이제 들여다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그 한 사회나 한 나라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적인 풍토화에서의 한국 청소년에 대해서 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의 식생활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 현대인이죠.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역사를 쭉 앞에서 봤지만, 한국의 역사도 그렇고, 서양의 역사도 그렇고, 쭉 이 역사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이 됐는데, 어, 뭐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서양의 역사관입니다. 중세의 신분제 사회, 특히 이제 신권 중심의 사회, 그리고 근대의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해서 그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현재의 사회. 현대인들은 특징이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대가 먼저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사회가 형성되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환경 속에 인간들의 여러 가지 이제 성격, 그리고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계승해야 될 문화, 이런 부분에서 인간이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런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그 적응하기도 하고,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식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가 기존에 약간 구조화됐다가요. 그 구조를 이렇게 탈피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어, 후기 구조주의라고도 하고, 구조주의에서 탈구조주의, 구조주의를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구조주의 입장에서 그것을 포스트 구조주의라고도 하고요. 그것을 탈구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의 꼭 식습관이 아니고요. 문화의 단계가 탈구조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인식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 이 탈구조화는 상당히 이번 식생활의 문제만 여러분들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들이죠. 우리가 탈구조 시대에 살고 있고, 탈구조화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분산된다는 거죠. 전에는 중심축에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중심에서 분산으로 가고 있다. 식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누어서 식품을 섭취하는 그런 이제 현대인들의 삶의 한 방식이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제 고정된 시간을 상실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가 계속 이렇게 고도화되면서, 직업도 옛날에는 직장 중심의 뭐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이런 구조에서 어느 정도 도식화돼 있다면, 그것이 구조죠. 구조라는 건요, 구조를 우리가 개념 정의하면 여러 제도들의 결합체인데, 그 구조화돼 있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야간에도 일을 하고, 삼계도 돌아가고, 짤막하게 일도 하고,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도 많아지고, 그래서 고정된 시간을 상실했다. 그래서 우리가
밥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딱 고정됐던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임의대로 식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 간식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정된 시간을 상실한 측면이 있고요. 또 비동기화됩니다. 전에는 대가족 중심이고 그래도 핵가족 시대만 해도 이렇게 집에서 가족끼리 밥을 먹고 그런 것들이 이제 딱 고정돼 있었죠. 그리고 그 딱 먹겠다 하면 동기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먹고 그랬어요. 같이 먹는 동기들이 많았죠. 그 마음속에 그걸 같이 먹을 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함께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식사가 상당히 이제 감소하게 됐다. 그래서, 비동기화돼 있고요. 그리고 장소도 있어. 편제화라는 것은 장소가 고정돼서 한쪽으로 이렇게 다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장소도, 식사 장소도 이렇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아예 편제가 돼 있고, 있지 않고, 아예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식사 장소도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그런 이제 비편제화의 특수성이 있고, 다음에는 탈의식화입니다. 전에는 축제나 의례나 여러 가지 의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고정된 뭐, 상차림도 했다면, 그것이 약간 유교적인 문제가, 그 문화가, 전통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랬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의례를 지키고 어떤 식생활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의식을 파괴한다는 거죠. 이걸 아주 간소화한다든지 그래서 탈의식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식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다양한 문화가 우리 사회의 중심축에서 분산돼 있다. 그리고 이제 고정된 것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근데 그러면 똑같이 청소년기는 우리가 청소년의 식생활을 탈구조화라고 그러는데 청소년기도 더 그러겠죠.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일종의 그 청소년이라는 건 과도기적인 시기라겠죠. 아주 그 약간의 이제 성숙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여러 가지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의 식생활의 탈구조화도 시간적 차원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늦게까지 학습에 매몰되어 있다가 결국 늦게 자고 아침에 결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밥을 안 먹고. 그래서 식사 횟수가 감소하죠. 그러면서 간식은 또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좋은 식습관이 아닌데 이러한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시간적 차원에서도 청소년이 그렇다는 거고요. 식사 구성의 차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청소년들이 일종의 전통식 식사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죠. 당연히 이제 가족과 같이 대기업 대, 대가족 시대가 아니고 또 핵가족 시대고 그나마 맞벌이 시대고 또 그러고 나서 그 또 더한 것은 한부모 뭐 이혼이나 사망으로 해서 한부모 가정도 많고 그리고 또 아예 부모가 없어서 여러 가지 그 1인 가구도 있고 또 1인 가구 외에도 대양 가족들로 동호인 가족들도 형성되면서 결국 이 청소년들은 더욱더 전통 식사를 하지 못하고 서구식 식사가 계속 증가하죠. 그 면과 빵과 튀김, 햄버거, 피자 이런 이제 서구식 식생활들이 식사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러한 이제 입장에 있는 거죠. 이것은 어, 또 이런 전통 식사 감소하는 원인이 이게 가족 제도로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서구식 음식들이 세계화 시대에 이렇게 범람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바쁘다. 한국적 청소년들은 학습에 매몰돼서 그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제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음식도 연동돼 있다. 공간적 차원은 당연히 외식이 증가를 하는데 그 외식의 질이 문제죠. 가족과는 여가할 문화를 위해서
간혹가다 가는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이제 가족의 또 일종의 긍정적 부분이라겠죠. 가족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의 문제에서 1인 가구와 대양 가족이 늘어나는 핵가족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이 시국에 가족과 외식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여가적인 측면과 정서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가족과 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여가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고 정서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가족의 기능이자 어떤 식생활 기능 중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공간적으로 외식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건강과 미학적 차원이나 요리법과도 관련돼서 이제 청소년들이 공간적으로 외식을 찾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은 또래 문화가 있다 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화라고 그랬습니다. 또래 문화하고 또래와 어울리면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선택한다. 여기서 선택권이 중요하죠. 선택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바쁜 학습 일과 때문에 짬을 내서 그나마 가족과 식사가 감소하는 문화 속에서 또래들과 어울려서 먹을거리를 찾아서 선택한다. 이것도 상당히 청소년의 식생활이 탈구조화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또래 문화를 통한 먹을거리, 음식 문화와의 융합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역기능보다도 긍정적인 기능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아까 가족 문화하고도 여가 문화하고도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들의 먹거리에서 이제 위험 요소들은 패스트푸드죠. 이것은 순한 어떤 현상이 아니고 상당한 이제 깊은 내막이 있다겠죠. 어, 어떤 먹거리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문화로서 정착될 때는 상당히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속에서 형성된 사회 환경이 작용하고 그 환경 속의 인간들이 거기에 적응해 가는 것이죠. 적응하면서 스스로 선택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더욱더 과도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푸드에 물들여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역기능적인 측면도 또 다분히 있죠. 이것은 이제 세대 가족이 변화 있고, 처음에 대가족에서 핵가족이고,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도 나타나고, 대양 가족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 기능이 많이 상실돼 있고, 그런 세대 가족의 변화도 있고, 생활이 내재화돼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생활을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해서 기분 전환을 한 내저 쪽으로 이렇게 주말 같을 때는 내저화 되면서 또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가족의 그 역할 분담, 가족의 기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해체되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1900년대에 들어와서 아시안 게임이 86년에 있었고요. 서울 올림픽이 88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음식 소비의 세계화도 또 이렇게 서구 식문화가 많이 도입된 시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선호도가 라면, 치킨,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이런 것이 있었고요. 중고등학교 선호도가 치킨, 햄버거, 그리고 피자, 떡볶이,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문제점은 이 서구 식습관이 들어오면서 이제 영양이 불균형하다는 것입니다. 소화지방산이, 나트륨, 열량이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의 영양 불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반대 태제로, 반문화 운동으로 슬로푸드 운동도 일어났고, 이것은 지역 농업을 중시하고 음식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또 일종의 건강, 일종의 소생산자, 적게 생산하는 자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식생활을 가지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플로우 푸드 운동도 상당히 진행됐던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음식 문화를 보면 이제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2018년에 해보니까 청소년들의 영양 섭취가 어떻냐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좀 나왔는데 체격은 상당히 성장했죠. 지금 뭐 세대별 봐도 우리나라 한국의 청소년들이 상당히 체격은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체격의 성장이 질적 발달은 안 된다는 거죠. 즉 양적으로 성장한 거죠. 체격만 커졌지 체력은 상당히 저하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당질과 나트륨이 과다 섭취됐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과다의 기준은 권장 섭취량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이제 섭취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칼슘, 철분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건 문제죠. 그러니까. 그리고 외식이 증가하고 고칼로리를 섭취하고 지방과 당분이 높은 간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간식 섭취를 많이 해서 청소년들이 비만이 높았다는 거예요. 높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학교 급식이 작년 높게 이제 실시하죠. 이게 이제 아까 가족제도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고 노동제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여성들의 일종의 직장을 더 많이 가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는 거고, 맞벌이를 한다는 것은 성장기 어린이들, 일종 청소년,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주 건전한 식생활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이제 영양을 고려해 가면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청소년기는 아주 급속하게 생리적인 변화와 성장의 시기인데 이걸 이제 제대로 먹지 못하면 단순히 생리적인 기능 이상, 뇌 기능 이상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일단 정서적으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맞물려 있다는 게 더 문제죠. 편식을 계속 편식을 계속 되면서 학교 급식이라도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어, 학교 급식률은 2014년 2월 28일 기준으로 99.6% 높은 학교 급식 섭취율이 있죠. 특히 중고등학교의 급식은 아주 바쁜 학습 일과 속에서 학교 급식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이제 불규칙한 식생활의 문제가 결국은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거죠. 청소년이 비만을 따져보니까, 교육부에서 학교 건강 표방조사를 했는데, 잦은 외식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식사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고, 그리고 필수 영양소 섭취는 오히려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방, 나트륨, 인공향신료, 색소, 그리고 단순당 등 과다 섭취로 성장에 장애가 있다. 과체중이 되기도 하고 비만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도에 아동 청소년 비만 비율이 20.4%였습니다. 2010년도는 14.6%에서 증가 추세에 있죠. 상당히 증가했죠. 거의 5.8%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더니요, 23.4%입니다. 여전히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비만은 여러 가지 성인의 비만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비만은 상당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생활습관병, 합병증 이런 부분들은 익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청소년의 비만이요.
다음은 청소년 음식 문화의 그러면 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어떤 청소년의 습관은 상당히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아직 미성숙이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약간 미성숙한 것을 성숙할 때 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 과도기에 접한 음식 문화가 계속 갈 수 있어요. 평생 생애 주기 이 단계별로 이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겠죠. 하나 습관은 먹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경험과 연결되어 있고 그 경험은 쉽게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먹는 직접 생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것도 고려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통 음식 문화가 또 하나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깨고 새로운 문화를 접목한다든지 기존의 식습관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저항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형성해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더 잘 형성하면 그것이 성인기에도 이어지고 평생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 음식 문화를 장려한다. 그러면 여러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다. 건강한 음식, 그러니까 학교의 구체적 지침 마련을 서 학교가 노력해야 된다. 즉, 교육적인 측면, 교과목하고도 연결돼서 항상 강조하지만 학교 문화에서도 얘기했지만 교과 과정에서 어떤 이 음식 문화도 자연스럽게 그 학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게 이제 기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균형 잡힌 식습관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식습관과 식품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이제 심신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요. 건강한 인생을 보장하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급격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다양한 식품군, 충분한 영양소 공급, 이게 현재의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아침 식사 문화를 장려하자 이건데 한국적인 요소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12시간 이상의 공급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안 하면 상당히 쉽게 피로하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성적이 저조되기도 한답니다. 비만의 원인은 당연히 될 것이고 이런 이제 가정과 학교와 정부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해서 정책을 마련해서 이걸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 그런 거고요. 영양교육 및 식생활 지침 교육을 실행하자 이런 건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학교의 행정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어, 중고등학교에는 특히나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마련해서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지율과 실천율인데요.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는 점을 알고, 이 청소년기의 식생활의 문제, 그 교육의 문제, 실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약간 영양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고생들은 이제 대학 입시라는 이 압박감에 학습을 위해서 자기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영양교사의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급식관리 업무 사이에 분명한 역할 분담과 운영이 필요하다. 운영비용가 중요한데 특히 이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은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영상 매체를 사용해서 요즘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영상 매체를 사용해서 교육 도구를 개발해서 병행하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고 융합해서 일종의 청소년기의 특히 식습관을 관심을 크게 갖고
그게 일종의 전통 음식으로 건강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결국은 그 구체적인 문화를 장려하는 그런 것이 평생의 생애 주기별 단계마다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상 매체를 통하면 좀 더 여러 가지 공유하고 그 개발에 병행함으로써 그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음식 문화는 상당히 이 균형감 있는 건강식 그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되 그 방향에서 결국은 이 청소년의 음식 문화에 대비를 하면 과제에 대비하면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청소년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8강 2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